되고 있는 박근혜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라서 대국민 사과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새누리당의 홍일표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려운 시기에 대변인 하셔서 참 어려우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못하지 않았냐면 잘못했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오늘 현영애 의원 제명이 확정이 됐는데 만장일치로 확정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글쎄, 지난번 정도원 의원 때로 너무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당의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공감대를 가졌다고 봅니다. 네. 당 지도부가 박근혜 캠프에 그 눈치를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 그런 것은 아니고. 예.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의총 날짜를 확정한 뒤에 처리할 방침이었는데 좀 빨리 처리를 한 감이 있지 않나. 물론 또 빨리 처리하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당내에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의혹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윤리위에서 이것을 제명 결정을 했으면 나머지 후속 절차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마침 20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제명을 하게 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현영애 의원이. 그래서 이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서 여러 가지 폭로를 하면 새누리당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진행을 시킨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고요. 현재 이렇게 출당 조치를 했어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새로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선거 당시에 소속당이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그래서 탈당하나 출당하나 새누리당의 의원직을 승계하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영애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의원직은 유지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오늘 제명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 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의원이 비례대표직도 내놓고 대선 후보직도 내놓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당의 공세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제 그건 터무니없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까지 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공천이라든가 당의 이 쇄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전반적인 것을 이제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 이런 것은 이제 충분히 느끼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입장도 표명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현영애 의원이 의원들에게 본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그 종이를 돌렸다고 하는데요. 조금 재고해볼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본인 나름대로의 소명이죠. 자기 입장이 언론에 나타난 거하고는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선관위가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지요. 뭐 이 3억 원이라고 거론되는 이 공천과 관련된 금품 말고도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으로서는 큰 이제 위신이 손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윤리위 제명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이제 의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트위터에 죄송합니다만 새누리당 주변에서 항상 돈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이번 일들에 대한 재발 방지책들이 참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의원은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만 당내에서도 무슨 방법을 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 또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후보의 이제 그런 어떤 의사 표시 이런 것과 아울러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해 보겠다.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이라고 하면 뭐 상설특검이라든지 그렇지만 감찰제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공천 제도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이제 영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정치 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불투명한 그런 과정이 없도록 고쳐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을 이번 총선 때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시스템 공천이나 뭐 이 상향식 공천 이런 얘기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정치평론가께서는 한번 이 문제가
벌어지면 정치적 생명이 끝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뭐 이런 걸 도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뭐 그런 것도 방법인데요.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쇄신 작업을 총선 앞두고 너무 짧은 기간에 하느라고 예. 이런 이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쇄신 그룹 해가지고 중앙당 폐지하고 예. 뭔가 좀 정당 구조를 원내 중심으로 그렇죠.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당장 총선이 눈앞에 있는데 너무 이제 부작용이 우려된다 해서 예. 우리를 장기적인 과제로 미뤘거든요. 네. 그런 것을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19대 출발점이니까 지금부터 잘 고려해서 예. 제도적인 개선에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비례대표제라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야 현영희 의원과 현기원 전 의원과 관련된 그런 개인 비리에 관련된 걸 들여다보지만 25번이었던 현영희 의원이 왜 25번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훑어보고 공개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을 현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예,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네. 당내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비박 대선 후보님들께서 예. 요구하셔서 지난 7인 연석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공천 과정, 네. 특히 현영희 의원이 네. 비례대표 과정에서 이제 공천되는 뭐 지역구 신청했다가 이제 나중에 비례로 다시 전환하고 이런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자료가 사실 공천 때 쓰고 나면 폐기가 돼서 자료를 못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의견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비박 주자들은 그걸 다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뭔가요? 공천 자료는 끝나면 없어지는 겁니까? 공천 자료는 이제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다른 예. 당도 다 공천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폐기하는 걸로. 그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뭘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것처럼. 그 당시에 실무 작업을 했던 분들의 기억, 불러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의존해서 당의 실무국장이라든가 네. 또 그 당시 사무총장, 권영세 사무총장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경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얘기를 들어본다고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시원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요즘에 나오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에 관련된 뉴스는 그 보수대연합이라든지 경제민주화를 가져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그 박근혜 캠프가 분열되고 있다. 혹시 권력 다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권력 다툼은 아니고요. 예. 그 건전한 하나의 그 의견 차이에 의한 논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것이 좀 더 최선이냐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고 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을 집약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전한 논쟁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뭐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 수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집합을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 게 사실은 들어와야 된다는 사람과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사람이 교집합을 찾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교집합을 찾다 보면 그렇겠지만 네. 그것을 이제 다 합쳐서 예. 아우르는 이제 제3의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박근혜 의원으로 경선 후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런데 너무 당내 경선이 희마리가 없는 거 아니냐, 맥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밖에서 보기에도 그런데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뭐 당내에서도 뭐 분위기는 비슷한데 물론 우리 이제 이 박근혜 후보 이외의 다른 후보님들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예. 이제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네. 현장에서 보면은 아주 네. 열기가 넘칩니다. 네. 다만 이제 결과는 이제 좀 이렇게 뭐 그렇게 박진감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대신에 우리 새누리당은 네.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이제 조금 열기가 적었던 부분을 네. 후보 확정 후에 네. 후보의 행보를 통해서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5.16에 관련된 논란이나 오늘 고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과 관련돼서 역사적인 부분에 계속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의혹 제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속 시원하게 방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만 이게 속 시원하게 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인 그 아버지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후보로서 이제 대통령이 이 시대에 맞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네. 이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하는 네. 그런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뭐 장진화 선생의 이제 뭐 사인 규명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그동안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단 결론을 냈었거든요. 불확실하다, 이거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6월까지 이제 가지고 나와서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걸 보고 나서 법의학자들도 그걸 본 결론은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공세를 취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성격이 강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대변인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시점에 독도를 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 야당에서도 독도 좀 가라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랬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시기를 불문하고 독도를 방문한 것은 잘했다. 그런 생각이고, 다만 이것이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서로 증폭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굴러가는 것은 서로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침을 통보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아주 단호한 입장으로 불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거란 얘기도 있던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본도 지금 노다 총리가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이제 계산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정권이 바뀌면 분위기가 다 각자 달라질 것이다. 일본도 지금 11월에 총리가 바뀔 예정이거든.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권이 바뀔 있기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각자 새로운 이제 정권 담당자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이제 필요에 의한 새로운 외교가 전개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문제 가지고 너무 계속해서 감정적인 그런 이제 대응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새누리당의 홍일표 대변인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